네, 반갑습니다. 합법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그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9학년도 A형 서술형 11번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핵심 질문해 주신 내용을 좀 보면 그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관련해서 듣기 방법 과 관련해서 메모하며 듣기 방법 세 가지인데요. 듣기, 강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배경식 활용하기, 요약하며 듣기로 서술할 것인지, 아니면 교재 170쪽, 네, 저희 이제 그 헌법과 장문 2015 개정교육과정 교재죠.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내용 핵심을 보면 문제가 이제 니은을 고려할 때, 요 니은이죠. 요 니은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확인되는 듣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 요 니은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확인되는 듣기의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인지구조와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 사례들이 오히려 교수님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청중 1은 이론과 사례가 서로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황 교수는 니은에서 그 사례와 인지구조와 이론을 이 연계를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사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성취지도는 있지만 타당성 판단의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는 없는가? 3.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볼 때, 니은을 잠깐 보시면, 니은에서 이황 교수가 제가 제시한 사례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이제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글씨가 좀 뜨는데 이게 제가 좀 하여튼 예. 사례 인지 부조화 이론과 어떤 이게 이제 이론이니까 뭐 주장과 관련돼 있는 거겠죠. 근데 이미 이 황 교수의 말 속에 이런 사례와 이론, 즉 근거와 주장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잘못 판단하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주장의 타당성 판단 150쪽이죠.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이 물음이 이미 황 교수의 대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1, 2, 3번이 답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근거를 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배경 지식을 미리 심포지엄이라는 건 조금 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토의의 한 종류죠. 그렇기 때문에 청중도 미리 배경 지식을 좀 준비하고 또 들으면서 또 메모도 하고 또 들은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그런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자신의 이해 정도 내가 얼만큼 잘 배운 그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2020학년도 네, 질문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의 답을 기입할 때 바람이 기억입니다. 개요, 개요서, 발표 개요서, 실행 개요서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질문 드립니다라는 거였어요. 문제를 보면 네, 이 문제였죠. 어,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발표문을 그대로 읽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암기해서 줄줄 읊어대는 것도 문제다. 학생에게 뭐를 작성하게 한 후에 아직 이제 청중에게 말하기 이전이죠. 연습을 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여러 표현도 가능하고 실전에서 발표문을 읽지 않고도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뭐 답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이제 예시답이 개요냐, 또 개요서냐, 또 뭐 발표 개요서냐, 또는 실행 개요서냐라고 여러 가지 답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것도 다 그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거 하나만 정답이 아니라 개요 또는 개요서도 가능하고요. 또 발표 개요서도 가능하고 실행 개요서도 가능하고 예, 그 답들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면 다음은 이제 2020학년도 B형 서술형 3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성 방법에 제시된 내용 연결 표현과 담화 표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 사실은 두 개의 차이가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두 개가 뭐 서로 담화 표지라고도 부르고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작성 방법에 제시된 결혼 방법을 서술할 때 결혼서나 자료에 나와 있는 구체적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나 지문 속에 있는 방법인 청중을 끌어들이면서 연설 맺기를 그대로 가져와야 서술해야 되는지 질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문 속에 들어있는 요걸 써야 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연설의 내용이 가지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의미 언급하기는 가능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뭐 개론서나 자료에 나와 있는 명칭을 써야 하느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이셨습니다. 그 문제 보시면 네, 첫 번째 작성 방법 첫 번째 보면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쓰고 있죠. 네, 요거나 담화 표지나 서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억에 사용된 결혼 방법. 기억이면 이 부분이죠. 네. 여러분 청춘 중에 위대한 청춘, 건실한 청춘, 협동심을 갖춘 청춘, 절도 있는 청춘입니다. 이거. 부지런한 청춘, 함께 삶을 번영하길 원하는 청춘,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청춘 중에 청춘이 되라라고 하는 이 기억이에서 사용된 결혼 방법을 이제 써야 하는데 네, 어디에서 갖다 쓰면 좋으냐? 일단은 뭐 나의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작성과 관련돼 있고 요것이 두 번째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지금 나온 내용이 청중을 끌어들이며 연설 맺기,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연설의 내용이 가지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기라고 해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 뭐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적확하게 잘 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청중을 끌어들이며 연설 맺기가 어떨까라고 그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요 문제 뭐, 자 보시면 지금 이 그 강연을 듣고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이 이제 청춘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요 표현에서 음, 청중에게 연설을 전체에서 논의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도록 결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을 뭐라고 우리가 앞에 뭐 내용이 엄청 뭐 많지는 않지 중요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용으로 보면 청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뭔가 내 말을 듣고 뭔가 설득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어찌됐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조금 뭐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요렇게 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요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요게 마지막 당부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전적으로 해왔던 말이 여기 총주에게 연설 전체에서 논의했던 것들이 모든 의미를 갖도록 이제 여기 이제 약간 애매한 표현인데 이걸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그죠? 뭐 다르게 본다면 이제 개인적 관련성과 또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모두 너희들하고 직결돼 있다.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애매하긴 하지만 청중을 끌어들이면서 바로 너희들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의도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물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미래 상황에 대한 의미. 뭐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이 되라, 미래에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담겨 있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낸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억의 부분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의 핵심 뭐냐면 모두 너희들이 주인공이라는 거, 그죠? 어,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본다면 청중을 끌어들이며 연설을 맺는 것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